안녕하세요. 투건님하고 함께 오늘 한남동 임장을 진행하게 될 홍줄려라고 합니다. 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투자하는 건축사로 블로그 활동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건축 관련된 일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건축 설계, 건축 컨설팅, 디벨롭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건축 사무소를 27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투건님하고 여기 왜 나왔냐면 저희는 부동산이 진짜 찐 진심이에요. 투자도 굉장히 많이 오래 했고 적폐 투자자입니다. 다주택자예요. 그래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정비사업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고 리모델링 단지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통 모아 이렇게 진행 중인 단독이랑 다가구 이런 것들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 분양권 투자, 뭐 오피스텔 그리고 신도시가 보면은 이주자택지, 상가주택 짓는 거 있죠. 그런 투자를 굉장히 사팔사팔 많이 하고 있고 지금은 또 평택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기에다가 이제 저희가 시행사업 하니까 꼬마 빌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빌딩 투자 같은 것들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오늘 한남 뉴타운 임장을 제외하고라도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조금 많이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그냥 편하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제 소개를 마쳤고요. 초보자 시선에서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되니까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브리핑을 하고 올라가서 이제 10시부터 시작을 할 건데 각 구역별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을 3시간에 다 돌 거예요. 그리고 한남 뉴타운은 지금 서울에서 개발 계획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용산 개발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게 한남 뉴타운에 대해서 개발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게 구역 임장을 하다 보면 그 현장을 지나는 구역만 설명을 할 거거든요. 크라운 호텔 부지, 에브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는 크라운 호텔 부지 앞에서 설명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유엔사 부지 개발, 더 파크사이드 서울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설명이 하나 들어갈 거고 유일하게 재건축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청화 아파트 있어요. 저희가 지나가는 구역에. 청화 아파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구역별 시작하는 그러니까 시점에서 하면 좋은데 인원이 많다 보니까 너무 우르르 몰려 있으면 안 되니까 저희가 구역이 여기서부터는 1구역이 시작되고 여기서부터는 2구역이 시작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느 구역에 서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구역별 설명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뭘 배워야 될까 요 장에서 보시면 한남 뉴타운 입지하고 한남 뉴타운 각 구역별 사업 속도와 시기 그리고 각 구역별 사업성 분석은 임장을 제가 다니면서 각 구역별 서서 자료 같이 보시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로 하고 4번, 5번, 6번 그러니까 한남 3구역 매물별 간평 사례 이거를 왜 여기다 넣냐면 대부분 아파트 투자하실 때 그리고 지방의 아파트 투자하실 때 제일 리딩 단지를 많이 보잖아요. 거기가 얼마에 매매가 되고 전세가가 얼마고 재개발 구역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남 뉴타운이 재개발 구역 중에서는 가장 1등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를 임장을 선택을 한 거고 한남 뉴타운 중에서도 구역별 다 사업 시기가 틀려요. 근데 한남 3구역이 지금 진행 속도가 제일 빠르거든요. 관리처분 인가가 지금 원래는 3월에 났어야 되는데 상가원 소송 때문에 6월로 미뤄졌는데 단톡방, 조합원 단톡방에서는 한 6월 15일, 16일 얘기했는데 벌써 지났죠. 근데 아직 얘기 없는 거 보니까 6월 말까지는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간평이 어떻게 났는지 이제 이게 단독, 원빌라, 그러니까 빌라, 도로, 상가주택, 구분 상가별로 간평이 얼마가 났는지를 저희가 브리핑을 받을 수 있으면 다른 구역을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한남 2구역이나 한남 4구역, 한남 5구역.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가 매수할 때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하고 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매물의 접근 방식이 일반 아파트하고는 굉장히 틀려요. 정보도 많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매수 시에 어떤 부분을 고려하면 좋은지 부사장님한테 들을 거고 이 한남 뉴타운 지금 현 시장에서 나와 있는 좋은 매물이 어떤 건지 그리고 한남 뉴타운의 분위기는 어떤지는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서 들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해갖고 오늘 수업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대부분 아파트 이렇게 하실 때 다음 장 보시면 재개발, 그러니까 막 아파트 볼 때 입지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재개발도 똑같습니다.
재개발도 입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강남이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닌데 어디 사세요? 그러면 저 강남 살아요. 그러면 강남 사는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남동도 고급 주택가, 뭐 한남 더힐, 한남 나인원 이런 고급 주택가들이 많이 지어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여기 한남동이 얘네들이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미지상 어디 살아요? 그러면 저희 한남동 살아요 하면 이 이미지가 굉장히 플러스가 될 거기 때문에 입지도 좋고 이미지상도 좋다. 그래서 저희가 한남 뉴타운을 꼭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장으로 갈게요. 말이 너무 빨라요? 목소리가 너무 크죠? 지금 우리가 요즘 제일 이슈가 되는 게 뭐예요? 공사비, 뭐 시멘트 대란, 뭐 너무 이제 시공사에서 공사를 못 하겠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잖아요. 근데 이 제재, 거꾸로 매달아놔도 제재의 시간은 간다. 제재는 재개발, 재건축의 약자예요. 그래서 그냥 제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이유가 재개발 투자할 때 각 구역별 재개발 절차 중에서 내가 어느 시점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그거를 이제 보상마진, 안전마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들어가면 안전마진이 커지겠죠. 그럼 뭐 중기에 들어가면 나름 또 안전마진이 있긴 하지만 좀 작아질 거고, 그렇지만 뭐 리스크, 단점이 없는 거는 아니에요. 요거 같은 경우엔 재개발은 정비 사업이에요. 사업이기 때문에 중간에 엎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기간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해 충돌이 있어요. 뭐 조합원들끼리의 트러블이나 아니면 행정하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기본 얼마 전에 뉴스 나왔었는데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한남 뉴타운 3구역이 재개발한다고 얘기 나오고 20년 지나서 지금 관찰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60살에 한남 3구역을 샀어. 그러면은 80대 가지고 입주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개발은 사실은 사업 리스크하고 기간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젊으신 분들은 이 기간을 나이로 조금 시간으로 투자를 해도 되지만, 저같이 이런 사람들은, 저는 사실은 50 넘어가지고 재개발을 하나를 샀어요. 근데 제가 냈었을 때는 한 20년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정말 많이 힘들어지니까 젊은 분들은 조금 약간 열린 마음으로 투자를 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그래도 부동산에서 이제 재개발을 공부를 꼭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뒤에서 설명을 할게요. 재개발 용어의 이해, 요 페이지 볼게요. 우리가 재개발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는 지금 허들이 굉장히 되게 높기 때문에 내가 재개발 투자를 어떻게 하지? 이러신 분들이 많은데, 이게 또 재개발이 생각보다 이렇게 포인트 부분을 알아두면 이것보다 또 쉬운 게 없어. 남들이 다 쉬운 아파트 투자로 사실은 수익을 얻는 것보다 남들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공부해서 지금 잘 알아갖고 수익을 높일 수 있으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가장 기초적인 게 재개발 용어의 이해예요. 그러니까 재개발 구역에 부동산을 가면 부동산 사장님이랑 얘기를 할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재개발 용어가 일반 부동산에서 쓰이는 용어하고는 좀 많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은 아까 얘기했듯이 정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조합이에요, 조합. 그래서 주식회사하고 매우 유사한 형태를 가지는데, 제가 재개발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을 하면 어떻게 되죠? 저는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소유자가 아니라 조합원이 되는 거고, 조합원이 여는 그러니까 총회에 참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리고 저희가 주식을 한 줄에도 매입을 하면 주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듯이 이렇게 주식회사하고 매우 흡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재개발 정비 사업이에요. 보시면 조합원 분양가, 이거는 너무 쉽죠. 조합원들에게 분양하는 아파트의 가격, 이게 조합원들한테 먼저 선택지를 주거든요. 너는 뭐 25평 할 거야, 너는 35평 할 거야 했을 때 그 조합원 분양가 가장 기본적인 거고, 일반 분양가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가는 조합원들에게 분양한 뒤에 남는 물량에 대한 외부인들한테 청약으로 받는 그런 분양하는 가격이에요.
그리고 종전자산,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를 일반인들은 종전자산이라고도 하고 감정평가라고도 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이 기존에 제가 재개발 물건을 샀잖아요. 그랬을 때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이에요. 그러면 밑에 종전자산평가액이라는 얘기가 가끔씩 나오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모든 조합원들의 감정평가액을 다 이렇게 합친 거예요. 여기에 지금 20명이 다 조합원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모든 금액을 합친 게 종전자산의 평가액이다. 그럼 밑에 이제 종후자산 평가액이 나옵니다. 이거는 조합에 들어오는 총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조합원의 분양 수입하고 일반 분양 수입,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 매각 수입, 요걸 다 합친 거를 종후자산 평가액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아까 재개발은 정비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당연히 사업비가 들어가겠죠. 이 사업비에서는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총액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공사비도 있을 거고 설계 감리, 뭐 보상비, 그리고 조합이 대출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이제 금융 비용, 이자 비용이겠죠. 그리고 조합 사무실 임대료하고 조합장하고 임원들 급여, 그 다음에 커피 믹스하고 저희가 이제 조합 사무실을 방문을 했을 때 알아보러 가면은 그 바카스를 주잖아요. 그것도 다 조합 돈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업비 요렇게 보시면 되고, 뒷장 넘어갈게요. 재개발 용어를 아셨다면 재개발 사업의 절차,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절차를 알아보는 과정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됩니다. 이게 지금 시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돼요. 두 번째,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는 그냥 소유자라고 보시면 돼요. 토지 등 소유자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그냥 구역 내에서, 재개발 구역 내에서 내가 물건을 소유하고 있으면 이게 해당이 되는 건데, 이 조합이 설립이 되려 그러면 조건이 있어요. 토지 등 소유자, 그러니까 소유자의 75% 이상이 찬성을 해야 이제 조합이 설립되고 저희 이제 사업할게요 라고 해가지고 이게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건축심의,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 이제 도로 확장 건축의 모든 것인데, 제가 높이는 이렇게 짓겠습니다, 도로는 이쪽으로 낼게요, 이런 거를 이제 건축 설계 그쪽을 통해서 한 다음에 그 다음 사업 시행 인가로 해서 저희 이렇게 건축 심의 받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저희 이렇게 짓겠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 해주세요. 이게 5번째 단계입니다. 시공사를 선정을 하는데, 시공사 선정은 누구한테 건축을 맡길까? 시공사가 입찰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현대건설, 뭐 대우건설, 롯데건설, 각 건설사마다 자기네가 이거를 수주를 하고 싶으면 거기에 굉장히 자기가 공약을 많이 내세우죠. 근데 사실은 지켜지는 게 많이 없기는 해요. 근데 일반 조합원들이 모였을 때 시공사를 선정할 때 어떤 포인트를 짚어주냐에 따라서 이 시공사를 선택할지 저 시공사를 선택할지 조금 많이 나뉘는 거는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뒤에 보시면 7번째, 아까 종전자산평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감정평가죠. 여기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내 물건의 가격, 내 집은 얼마예요? 라는 거예요. 그리고 8번째는 이 조합원 분양 신청. 아까 조합원 분양 신청, 분양가 나왔었죠? 조합원들이 먼저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25평 할지, 35평 할지, 아니면 펜트 할지. 그리고 거의 80% 다 온 건데, 관리처분 인가에 들어갑니다. 모든 절차가 거의 다 끝이 난 거고 이제 짓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관리처분 인가를 앞두고 있는 지금 한남 3구역 좀 이따 갈 건데, 거기 같은 경우가 지금 관리처분 인가 단계죠. 근데 여기서는 용산은 투기과열지구예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이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10년 보유하고 전매가 팔 수가 없는데, 유일하게 내가 10년을 그 물건을 보유하고 5년 실거주를 하면 매매가 되는데, 조금 이따 현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서 조합이나 임원들을 빼놓고 10년을 보유할 수는 있어도 5년 거주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상 한남 3구역이 전매 제한이 되면 그런 물건들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매매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주 및 철거하고 착공 및 일반 분양, 준공 및 입주,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7번, 7번째 종전자산 감정평가가 재개발 절차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위에 보시면 감정평가는 내가 평가를 얼마 받았냐 이런 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얼마 받았냐,
그러니까 약간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의 법칙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뭘 감정평가를 내가 잘 받기 위한 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역을 보실 때 내가 눈여겨본 단지가 있다. 그럼 구역을 보실 때 이 다수가 어떤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한남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원빌라하고 그 지분 쪼개기 때문에 생긴 구분빌라가 굉장히 소유주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수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감정평가가 되게 높게 나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앞장 보시면 다수가 가진 물건 확인하는 방법은 공간정보 플랫폼이라는 데가 있어요. 사이트가, 거기 사이트 제가 주소 놔드렸거든요. 그거랑 스마트 국토정보 이렇게 두 개 해서 크로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떤 물건이 많은지 거기에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어차피 인터넷이니까. 저희가 오늘 임장 왔잖아요. 임장하시면서 볼 거잖아. 눈으로 보면 보여. 여기가 뭐가 많은지 그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임장하실 때 이런 거 잘 보시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일 마지막에는 저희가 부동산 가서 브리핑 받을 거잖아요. 그러면 재개발 꼭 저희랑 같이 단체 임장 아니더라도 들어가셔서 부사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장님 여기는 뭐가 많아요? 뭐 빌라나 비율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이 네 가지 정도만 하면 내가 감정평가를 어떤 물건을 사야 높게 받고 내 수익률이 얼마큼 커진다라는 그런 팁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조합장이 가진 물건을 확인해야 돼요. 내가 그걸 어떻게 확인해? 조합 가시면 돼요. 조합은 언제든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 구역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이 구역에 대해서 내용을 좀 듣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가라는 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요. 다 앉아서 바카스 주고 설명 잘 해줍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물어보는 거죠. 조합장님은 그러면 어떤 물건 혹시 갖고 계세요? 이렇게 해서 조합장 물건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세 번째는 감정평가도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세입자, 우리가 직접 살지 않죠. 직접 사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세입자를 들였는데 세입자한테 엄청 못하잖아요. 감정평가도 잘 안 나와. 그게 왜냐면 저희가 전세 줄 때 세입자한테 잘하는 이유가 지금 협조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감정평가사도 스케줄 잡아서 그 사람이랑 잡았는데 이 사람이 집 안 보여주고 애 먹이고 집 안에 들어갔더니 완전 개판 5번 전이고 그러면 감정평가가 상대적으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낮게 나올 확률이 좀 있다. 그래서 평상시에 그 세입자한테 조금 신경 써서 잘해줘라. 특히 감정평가가 다가올 때는 특히 뭐 기프트콘도 보내던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특수물건은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지역에서도 도로, 뭐 나대지 이런 특수물건이 있어요. 이거는 뭐 감정평가는 사실은 감정평가가 이 도로에서 몇 미터 안에 나왔을 때 이런 거로 비율을 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3번에서는 예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서울에 있는 주택 정비형 재개발을 모든 거를 보시려면 정보몽땅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확인이 가능하세요. 이거는 이제 관심 있는, 내가 자치구, 관심 있는 자치구가 있잖아요. 그거를 선택을 해서 해당 자치구의 주택 정비형 재개발 이렇게 해서 치시면 거기 이제 리스크가 어떤 게 있는지 그 현황이 다 나오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그럼 내가 전국에 있는 정비사업지는 어떻게 알아봐요 할 때는 아실이라는 사이트에서 전국의 그 정비사업지가 뭐뭐 있는지 다 알아보실 수 있고요. 그럼 내가 다 알겠는데, 그리고 재개발 투자를 할 때 인터넷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보면 이 단계별 써 있긴 하지만 아주 정확한 걸 내가 알고 싶어. 그래야 내가 투자 포인트를 알고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재개발 구역의 사업 단계를 확인하시려면 리치고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공간정보 플랫폼, 스마트 국토정보, 그 다음에 정보몽땅, 그 다음에 아실, 리치고 요렇게만 알고 계셔도 내가 재개발 투자하면서 조금 검색할 때는 임장을 제외하고는 모든 정보를 다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요거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다 어차피 부동산 투자하시니까 부동산 쪽에 어떤 거에 관심이 많아요, 요즘? 어떤 거에 관심이 많아요? 관심 없어요. 뭘 관심 없어? 분당 아파트. 관심 없어요. 분당 아파트. 요즘 사실은 분양권이 사실은 매수 심리를 좀 쏘아 올렸죠. 분양권이 좀 많이 핫해요. 그리고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또 뭐가 핫하냐면 낙폭이 정말 30% 미만으로 떨어졌던
과대 낙폭된 지역으로 사람들의 지금 매수 심리가 점점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밑에 바닥부터 한 15%에서 20% 지금 올라온 상황이라고 단톡방에서들 막 이렇게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재개발 투자를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돈이, 그러니까 남들 다 갈 때 뒤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 이제 분양권 샀으니까 나도 분양권 이제 이 사람들한테 피 주고 사야지. 못 피일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돈이 흘러가는 길목에서 내가 딱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재개발 공부를 꼭 해야 되는 이유고, 부동산이 작년이랑 올해 상반기까지 되게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실사용 가치가 없어요. 재개발, 재건축은. 그 중에서도 재건축은 안에를 또 리뉴얼하면 살만한데, 재개발은 실사용 가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부동산이 하락할 때 제일 많이 떨어지는 게 재개발이에요. 그리고 또 제일 또 늦게 반등해. 그러면 지금 분양권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고, 과대 낙폭된 아파트 이제 따라서 이제 추경 매수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 여기 왔잖아요. 재개발 공부해서 돈이 흘러가는 길목에서 하나 하면 좋잖아. 근데 재개발이 뭐 다 장점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사업 리스크도 있고 기간 리스크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처음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래서 이제 자기가 구역별로, 근데 사실은 뭐 인천이나 이런 쪽에는 그러지 않는 구역도 있으니까 자기 상황에 맞게끔 구역별로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재개발 단계에서 사업시행 인가에 대해서 절차 말씀드렸잖아요. 사업시행 인가 절차가 있다. 근데 이 사업시행 인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재개발에서 가장 안전한 단계, 나는 진짜 이렇게 위험한 투자하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사업시행 인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팁이 뭐냐면, 내가 초기 재개발, 나 재개발을 완전히 구역 지정할 때부터 그냥 싸게 샀어, 이런 사람들이 엑시스트 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시행 인가가 다 발표가 나면 내가 이 어느 정도, 난 너 더 이상 길게 못해, 나 이 정도 수익을 얻었으니까 그냥 먹고 빠질래, 이게 사업시행 인가 단계예요. 그리고 사업시행 인가 단계에서 매수시 전략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이주 시점의 방해 요소를 확인해야 돼요. 이건 어떻게 확인하냐, 해당 구청이 있을 거예요. 여기는 이제 용산구죠. 용산구의 건축가에 찾아가요. 그래서 그 담당자, 제가 한남 뉴타운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담당자 좀 불러주세요 하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친절해요. 왜냐하면 민원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앉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주 시점에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어떤 지금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구의 건설가에 가가지고, 그 건축가에 가가지고 확인을 하시면 되고, 그 두 번째는 이제 비대위 존재 여부를 꼭 아셔야 돼요. 있다면 왜 있는지, 그리고 조합이 이 비대위를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를 아셔야 되고, 그리고 조합의 집행부를 반대하는 비대위인지 아니면 사업 자체가 싫은 비대위인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다수의 물건 투자 포인트랑 비슷한데요. 투자 구역 내, 내가 한남 3구역이면 큰 물건과 작은 물건의 비율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감정평가를 받는데 내가 우위를 점할 수가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네 번째는 조합원의 평판조사, 그 다음에 조합원이 가진 물건을 확인해야 되는데, 조합장 같은 경우에는 바지 사장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확인을 하려면 조합장 평판조사는, 내가 한남 3구역을 매수를 하려고 해. 그러면 한남 3구역 가면은 조합장 평판 얘기 안 해주겠죠. 뭐 어디 가야 될까요? 어디 가실래요? 맞습니다. 한남 5구역 가셔야 돼요. 한남 5구역 가셔갖고 은근슬쩍 물어보는 거야. 한남 5구역 사는 척하고, 한남 3구역은 거기는 뭐 뉴스 많이 났던데 거기 왜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면 옆 구역이라 엄청 얘기합니다. 엄청 얘기해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 조합장이 가진 물건 확인은 아까 제가 조합 사무실 가서 물어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조합원들이 특별히 선호하는 평형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꼬꼬마님도 계신데, 예전에는 지금 뭐 장이나 광명이나 조합원들이 분양평형 신청을 할 때 25평이 굉장히 핫했어. 엄청. 그래서 다 조합원들이 25평 작은 평수, 그 당시에는 작은 평수가 너무 핫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런 포인트들 때문에 조합원들이 특별히 선호하는 평형을 확인을 하지만, 추가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전체적인 서울을 투자할 때 서울에서 몇 평이 많이 지어지고 몇 평이 많이 부족한 것까지 내다보시면은 평연 선택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입차를 아까 시공사 선정에서 입차를 참여하는 시공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조건을 많이 확인하세요. 이 사람들이 뭘 해준다고 했는지 그런 거를 체크하시면 돼요. 조합에서 자기네들이 나름 노하우로 분석하는 예상하는 평형별 25평이면 25평, 34평이면 34평에 대한 그 평형별 조합원 분양가가 있어요. 그거를 꼭 확인하세요. 꼭 확인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이거는 조합원 분양가가 높잖아요. 그러면 감정평가도 되게 상대적으로 높게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러한 경우에는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혹시 도로나 무허가라면 나중에 추가 분담금이 폭탄으로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내 포지션을 잘 생각하고 조합에 내가 만약에 재개발 구역을 투자해서 물건을 갖고 있다? 그러면 끊임없이 알아보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가진 조합원 분양가가 너무 높게 나왔어. 감정평가도 너무 높게 나왔어. 그러면 내가 만약에 도로하고 무허가 갖고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엑시트 하셔야죠. 엑시트 하시면 됩니다. 그러려고 저희가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제 마지막인데 9번에 이제 관리처분인가 단계 매수 포인트인데 재개발 진행 절차의 거의 막바지예요. 거의 80% 정도 왔다고 보면 되고, 한남 3구역이 지금 관리처분 인가 단계인 거죠. 그리고 지금 이 투기가열지구 경우 관리처분 인가 조합원의 물건을 매도할 수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예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그리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투자 포인트로는 용산 같은 투기가열지구는 안 되지만, 투기가열지구가 아닌 상황에서는 그 멸실된 이후, 그러니까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물건을 매수를 하면 보유세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취득세도 자유로울 수 있고, 세금 부분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가 있고, 재개발 입주권을 그 관리처분 인가 이후 멸실 이후에 매수를 하면 세금적인 부분에서 이 1주택자 두 채를 장기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그런 세금 꼼수도 있어요. 이건 세금 관련된 거니까 자세한 건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재개발 구역에 대한 설명은 이거로 됐고요. 저희가 오늘 임장할 한남 뉴타운인 한남 재정비 촉진 구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용산구 한남동이랑 보강동, 이태원동, 그 다음에 동빙고동 일대를 재개발하는 아까 얘기했죠? 정비 사업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뉴타운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리고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중에서 구역이 해제된 1구역을 제외하고는 2, 3, 4, 5구역은 단계별로 지금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아까 한국의 센트럴파크인 용산공원하고 한강뷰를 가지고 있는 서울에서 몇 안 되는 부천의 조건을 모두 가지고 있는 한남 뉴타운이라고 말씀드렸고, 한남 뉴타운은 재개발의 황제라고 불립니다. 예전에 이렇게 재개발 모임으로 해서 모인 분들 10명으로 저희가 모의 시험을 한 적이 있어요. 공짜로 어떤 거 드릴까요? 재개발 하나 가지실래요? 뭐 가지실 거예요? 뭐 가지실 거예요? 뭐 가지실 거예요, 플로님? 아, 진짜 줄 거 아니야? 너무 진지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우리가 10명을 얘기했는데 9분이 한남 뉴타운을 얘기했고, 어떤 아저씨 한 분이 노량진 얘기하시더라고요. 노량진 엄청 좋죠. 그만큼 이게 재개발에서는 사람들의 이미지와 인식이 황제 재개발, 정말 재개발의 왕이다. 이 정도로 좋은 한남 뉴타운을 저희가 지금 확인하러 갈 겁니다.